간밤 정말 피 흘리는 듯한 핀 비즈맵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M7 기업 상황 먼저 점검을 해볼 텐데요. 테슬라부터 아마존까지 7개 기업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애플, 알파벳부터 아마존까지는 모두 4에서 5%대 낙폭이 두드러지지만 오늘 M7 가운데 가장 눈에 띄게 하락한 건 테슬라였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15%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관세 영향에 직격탄 함께 맞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 추정치 약간은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이 함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M7 기업 상황도 좋지 못한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지 못합니다. 함께 시장 분위기 체크하러 다음 장 넘어가 보시죠. 총 2가지 이슈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오늘 간밤 뉴욕 증시 시장을 집어삼켰던 아래 공포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점점 커지면서 간밤 상황은 그야말로 빨간색으로 물든 상황이었습니다. 3월 11일 핀비즈맵 확인해 보시면 앞서 보셨던 M7 기업 상황도 함께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다른 기업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초록불을 켜고 있는 건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만이 약간은 살아남았다라고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현재 3년 만에 최대 낙폭 4%대 낙폭을 하루 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졌던 이유, 시장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던 이유에는 무엇이 있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지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함께 짚었었는데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1년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라는 서베이 지표에 3.13%라고 나타나면서 전월보다 더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표는 이 심각성을 더했는데요. 실업률 기대치는 39.4%로 전월 대비 5% 이상의 상승을 이끌어냈고 또 3개월 내 부채 상환금 납부를 못할 비중, 그러니까 내가 빚을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내로 이 빚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답한 비중이 20년 만에 최대 폭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지표도 안 좋게 나왔는데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관세 핑퐁이라고 할까요? 관세 전쟁이 계속된다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팍스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를 일부 감수하면서 관세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과도기가 있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언급 나오면서 시장은 과도기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려가 커지더라도 관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앞으로 경제 강세를 보일 이유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런 언급은 뭘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초반부터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시장을 약간 진압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건데요.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장중 시황이 좋지 않은 도중에 앞으로는 강세를 보일 이유가 많다. 4월 이후로는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약간 잦아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이슈 어떻게 지속될지 함께 팔로우 해보셔야겠고요. 이렇게 오늘 패닉으로 끝난 미증시, 미 시장 말고 이외의 시장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잠시 뒤 깊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던 가운데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장 시작 전에 발표됐는데요. 함께 실적 발표 짚고 넘어가시죠. 작년 말 우리를 덮쳤던 딥시크 쇼크에도 TSMC는 올해 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AI 칩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드러난 건데요. TSMC의 월별 매출액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1월과 2월에만 있는 검정색 그래프가 2025년의 표입니다. 보시면 1월보다 2월에 소폭 감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2월은 워낙 이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설 연휴 영향으로 영업 밀수가 적다라는 점을 함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1, 2월 누적 매출 한번 확인해 보시죠. 2월의 매출 보고서 요약본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월의 누적 매출 약 11조 4천억 원으로 39.2%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월 대비 11%가량 줄어들었지만 휴일이 조금은 껴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월비를 조금 더 보셔야 합니다.
43.1% 크게 증가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하면서 AI 칩이나 자동차로의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견고하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TSMC도 간밤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3%대 낙폭 보였다는 점 주가 함께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이 때문에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공포 속 앞으로 어떤 향방이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웃으면서 오프닝을 진행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 상황 짚어주시죠.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국내 주식 지금 개장을 준비하는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루는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처음으로 공포감을 느꼈던 하루였고요. 특히 미국 증시가 이제 썸머타임으로 개장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진 첫날에 지금 보시는 대로 S&P 500의 맵을 보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저렇게 선명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한 자릿수 하락한 기술주들보다 이제 두 자릿수 하락한 기술주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4%가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급락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최근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경기 침체 공포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관세 폭탄, 그다음에 인플레 때문에 빅스 지수가 무려 19%나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하루 만에 시총 1조 달러가 증발하는 그런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뉴욕의 여는 기대 인플레 전망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는 거, 실업률 기대치가 급증하면서 나타났고 채무 연체 예상 비율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 1년 후에 재정이 악화될 거냐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런 물음에도 가계 쪽에서 27.4%가 이제 악화될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지난 한 주 동안에 헤지 펀드에서 57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이렇게 57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나왔고요.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또 390억 달러를 매도하면서 지금 이 헤지펀드 쪽에서 시장의 추가 하락을 의미하는 이제 숏과 롱의 비율이 1.9대 1로 아직도 숏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멈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추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전략이 함께 있었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저희 PPI, CPI 실물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지표들이 시장 분위기를 좀 전환해주기는 어려울까요? 지금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급락하는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좀 벅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CPI나 PPI 예상 지수대가 조금 지난달보다는 좀 완화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를 돌리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정말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에서 뭔가 정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만 시장에서 반응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동안의 무차별 관세 폭탄에 대해서 지금 캐나다 쪽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온타리오 주의 주지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갈등을 계속해서 빚는다고 하면 미국에 공급하는 전력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정말 강경 대응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그냥 앉아서 맞는 나라는 거의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관세 폭탄이 결국은 미국에 다시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오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유럽에서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어서 미국산 불매 운동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모든 공장을 짓고 생산하고 유통해서 수출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상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미국산 불매 운동이 만약에 벌어져서 그게 재고로 쌓인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제가 볼 때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말 급락을 한 미증시 상황이었는데 사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도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네. 영향이 크겠죠,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특히 이게 트럼프 관세 폭탄이 물론 메인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거든요. 아래 공포입니다. 그래서 네. 리세션의 공포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얼만큼 낙폭을 줄이느냐, 뭐 기관이나 이런 쪽의 수급에 의해서 얼만큼 낙폭을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고요. 미국의 3대 지수를 이제 환율도 아마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미국의 3대 지수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하락폭이 컸던 나스닥 지수로 제가 일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만 해도 벌써 4% 급락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 노란 원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입니다. 1월 20일. 그때 대비해서 지금 나스닥 지수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죠.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S&P 500도 이제 연내 6천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S&P 500도 지금 나스닥이 제일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S&P 500도 지금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역시 단기적으로 급락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지금 대미에 대해서 2차적인 보복 관세를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뭐 강경 발언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뭔가 가시적으로 변화된 관세 정책이 나와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장중에 보면서 이게 확실한 뉴스는 아니었는데요. 카더라 하는 그냥 루머일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발표된 게 이제 4월 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중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또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정말 꿋꿋이 미증시 한번 대응해 보는 태도로 투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급락했던 미증시 상황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흐름들이 흘러갔는지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기술주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 급락을 보였는데요.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오늘의 하락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도 흐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로도. 네. 엔비디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 시장에 그 호재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그 폭스콘 쪽에서 최초의 대규모 언어 모델 AI를 출시했는데 그게 이제 폭스 브레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 AI GPU 120개로 만든 모델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엔비디아의 GTC 이제 컨퍼런스가 했을 때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사실 엔비디아한테는 호재였고요. 그다음에 또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산업의 전망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니까 딥시크 이후의 사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고요. 5% 넘는 하락이 나왔고 지금 사실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네.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낙폭을 줄이느냐 마느냐 이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낙폭은 5% 이상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현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 실적 발표가 있었던 TSMC도 함께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TSMC 실적이 참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급락으로 3%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TSMC도 마찬가지로 현재 뭐 차트를 보고 분석한다거나 이런 건 조금은 의미가 덜할 것 같아요.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1, 2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9% 증가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실적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AI 칩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호재였음에도 시장이 호재가 전혀 안 먹히는 시장이었고요. 그다음에 TSMC는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 또 AMD의 핵심적인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또 향후 4년간 또 미국에 1,65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낙폭을 좀 줄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그나마 이제 AI 칩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낙폭이 크지 않다라는 걸 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주봉상으로 하락한 밀봉은 지금 너무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데 주봉상으로는 지금 그래도 AI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TSMC 차트를 통해서 주봉 차트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엔비디아 TSMC 다음은 정말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저희 어제 이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15% 넘게 빠졌어요, 오늘. 정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또 추가적인 이슈로는 인도량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대표님 어제는 모아가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략 유효하게 가지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저도 미국 주식 투자를 5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는 이런 낙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공포스럽기도 한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UBS가 1분기 인도량을 43만 7천 대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36만 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하향된 걸로 나왔다는 것 때문에 목표 주가도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259달러에서 225달러로 하향했는데 지금 딱 이 목표 주가 나왔네요. 그래서 222달러인데 지금 보면 흘러내리고 있다.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 아무런 반등을 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하루 동안은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윗꼬리 아랫꼬리가 전혀 없다는 거는 시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락할 때 사실은 아랫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가 저점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아직은 저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저도 사실은 매일 조금씩 모아가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급락할 때는 매수를 멈췄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테슬라의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저점을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저점을 찾지 못한 테슬라, 저희도 함께 조심조심 하면서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기술주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그나마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조금 살아남았다 싶었던 건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였습니다. 방어주 관련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 위기일 땐 역시 경기 방어주 눈을 돌려봐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선 업종을 키우겠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조선 업종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방어주들 쪽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빨간색, 그러니까 플러스 난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예, 그런데 노스롭 그루만이라고 하는 방위산업 관련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이게 군용기 제작사였어요. 노스롭이라는 게. 노스롭 회사와 그루만 회사가 합병해서 생긴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M&A를 거쳐서 했는데요. 레이더라든지 전자전 장비로 이제 주축이 된 그런 방위산업체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유럽의 지금 그 유럽 증시의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방산주들이 전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미국도 향후 10년간 3천억 달러 국방 예산을 증액한다라는 게 이제 하원에서 통과한 내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럽은 지금 자국 방위는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확산되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노스롭 그루만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그 기술주 장세에서 끊임없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확실하게 주가가 저점을 찍었다라는 게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장은 워낙 시장이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윗꼬리가 길게 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매출 자체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들어가 보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방위산업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네. 제너럴 다이나믹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노스롭 그루만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차트 모양이 가장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주봉을 보면서 보면 555달러 고점 대비해서 지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주봉에서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케 한다. 그래서 잠시 이제 그 급락하는 시장에서 대안주로 한번 투자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노스롭 그루만이라고 하는 방위산업 기업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좀 안심해 보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노스롭 그루만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간밤 있었던 미증시 급락 상황부터 종목들까지 함께 흐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